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형법은요 존속 사례 문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해경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이후 계속해서 자신을 양육해오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자, 우리 직계 존속 사례가 되려면요 존속이 돼야 되는데, 이 직계 존속은 피가 섞여야 됩니다. 피가 섞여야 존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피가 섞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부모, 혼인 중에 출생 신고가 되면 이건 당연히 피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 부모죠. 부모하고는 존속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피가 섞여 있는데 혼인 중인 경우는 당연히 부모가 부모가 되면 존속이 되는데, 문제는 혼인 외 출생자죠. 혼인 외 출생자는 이제 우리가 생모, 생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제 두 사람의 문제인데, 생모는 뭐 당연히 출산한 여자, 엄마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산한 엄마와 자식은 당연히 피가 섞였죠. 그러니까 생모는 당연히 존속이 되고요. 생부는 사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혼인을 했다면 자기 자식을 추정을 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생부는 뭘 해야 되냐면 인지를 해야만 존속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존속으로 보는 게 딱 하나가 입양을 한 경우죠. 양부모. 양부모는 존속으로 인정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존속이 되는지를 보시려면 뭐 혼인 중에 출생 신고된 경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 뭐 문제가 나올 게 없고, 이 혼인 외 출생자 생모하고 생부하고 양부모를 기억하시면 돼요. 생모는 당연히 존속이고요. 생부는 인지를 해야만 존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부모도 존속입니다. 자, 다만 우리 현실에서 보시면, 현실에서 입양을 해놓고도 입양을 해서 입양 신고를 해버리면요 남의 자식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결과가 생기다 보니까 입양을 해놓고도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의 친생자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왜냐하면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인 것처럼 밖에다가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입양인데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원래 친생자 출생 신고, 이거 친생자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입양으로서 요건을 갖춰준다면 이게 존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양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입양의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로 간의 당사자의 합의 같은 거예요. 합의 같은 거. 네가 내 자식 되라. 네, 제가 부모님으로 모실게요. 이런 합의가 있어야 입양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자, 입양을 했는데 실질적 요건을 구비가 됐다고 하죠. 구비가 됐으면 이 친생자 출생 신고 자체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게 입양으로 인정해 줍니다. 입양으로 인정해 주면 양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존속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계모는 안 됩니다. 친부모가 아니라 피도 안 섞였고 입양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존속이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존속 사례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감남은 을녀와 정교를 맺어서 을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병 몰래 A를 자신과 병사의 혼인 중에 출생대로 호적 신고를 한 경우, 자, 혼인 중에 출생대로 호적 신고를 했지만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면 이 아버지는 생부죠, 생부. 아버지는 생부입니다. 자, 생부인데 문제는 혼인 중 출생자를 하긴 했는데 생부죠, 생부. 생부는 인지를 해야만 된다고 그랬죠. 인지가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난 자식을 혼인 중 출생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식이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 그럼 이건 인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출생은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걸 인정한 걸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지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생부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존속 사례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고, 자, 피해자가 벌어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부하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했는데, 마찬가지 지금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죠. 자, 친생자 출생 신고를 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아니었을 때 지금 입양이죠, 입양. 입양을 볼 수 있느냐 본데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대요. 그럼 입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생부나 생모도 될 수 없고 생부도 될 수 없고 생모도 될 수 없고 입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속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존속사례에서 존속이 되려면 첫 번째 피가 섞여야 됩니다. 피가 섞여야 되고요. 피가 섞인 경우는 일반적인 부모는 다 되고, 피가 섞인 사람을 찾으실 때 생모는 무조건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모는 무조건 존속이고요. 생부는 인지를 해야 존속이 돼요. 생모는 무조건 생부는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입양, 양부모도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 현실에서 입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례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이거를 입양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요건을 갖췄으면 입양 인정해 준다. 출생신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출생신고를 했는데 요건 입양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이건 인정 안 해준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출생신고를 생부가 인지의 요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기가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출생예로 신고했을 때 이 출생신고는 잘못된 거지만 요거를 인지로 인정해줘서 생부가 존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3번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인지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존속사례자가 성립이 됩니다. 안 넣는다 그러면 X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